안녕하세요, 다이빙덕입니다. 자, 오늘은 1년 3개월 수력을 가진 구독자님의 수영을 한번 보고 우리 같이 피드백을 보는 시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잘하죠? 1년 3개월 치고 스트로크랑 몸이 많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좀 느린 화면도 한번 같이 봐야겠네요. 좀 느리게 쭉 힘, 쭉. 자, 여기까지만 보고. 저병에서 추진력의 핵심을 잘 기억해야 돼요. 추진력의 핵심은 스트로크랑 그 다음에 킥인데, 킥은 입수킥입니다. 입수킥. 입수킥에서 속도 만들고, 그 다음 스트로크에서 속도 만들고, 입수킥 속도, 스트로크 속도, 요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어나가게 되는데, 출수킥, 웨이브, 가슴 누르기,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타이밍이 어떤지 등등은 스트로크 속도, 입수킥의 속도, 이 각각의 속도를 잘 만들고 그 이후에 부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중요도를 낮춰야 됩니다. 스트로크를 먼저 보면 캐치 구간이 좋죠. 캐치 구간까지는 자세를 되게 잘 만드는데 이 캐치 구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생각보다 이 캐치 구간을 조금 더 요 정도 각도 될 때까지 캐치 구간을 조금 더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확 이동하잖아요. 이 손의 위치가 요 자리에서 여기로 확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건 풀 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치를 여기서 요 손의 위치가 조금 더 요 정도까지는 내려올 때까지 캐치를 더 충분히 하는 게 좋고, 어쨌든 지금 요 캐치 구간은 요런 습관을 만들어지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좋은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캐치 구간은 좋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요 손목이 좀 고정돼 있지 않음이 좀 보인단 말이죠. 손끝이 좀 날리는 모습이 보이죠. 뭔가 요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요렇게 하는 모습들이 약간 보이잖아요. 요런 게 보이면 안 됩니다. 손목이 엄청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캐치해서 이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물을 딱 걸면 이게 여기 공간에서의 무게감이 되게 무겁거든요. 이 무게감을, 그 무거운 무게감을 그대로 쭉 이어 나가야 되는데, 이 가는 동안에 여기가 요런 움직임이 생기거나 밀려 나가거나 하면 물이 새겠죠. 물이 새지 않아야지 좋은 압력을 만듭니다. 근데 이 손의 움직임이 여기서 손이 물을 압력 때문에 밀려 나간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움직임을 컨트롤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전반적으로 손으로 물을 저어 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 보인단 말이에요. 뭐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손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약간 보입니다. 손의 움직임은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밀리거나 내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걸 이제 나무로 된 노로 비유를 하면, 이게 노를 젓죠. 이렇게 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쑥 젓잖아요. 젓을 때, 젓는 동안, 스트로크 동안 요게 움직이면 이거는 부러진 노로 물을 젓는 거랑 똑같아요. 또는 이 잘 휘는 얇은 노로 젓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저어서 잘 안 나가겠죠. 노를 젓는 것도 좀 가벼울 거고, 그리고 스트로크 젓는 동안 손가락이 밀리거나 손목이 밀리거나 하게 되면 그건 노를 젓다가 노가 부러진 거랑 또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가겠죠. 가끔씩 선수들의 스트로크 모습에서 요 손목에 컨트롤을 하는 듯한 모습들이 그 푸시 구간에서 조금 보인단 말이에요. 요 구간에서 좀 손목이 약간 밀리는 그런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요런 모양을 약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이는데, 캐치에서 풀 이렇게 당기는 이 정도까지 구간에서는 이 손목을 되게 고정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요 손목이 이렇게 약간 닫혀 있는 거는 약간 꺾여 있는 모양이 보이죠. 이거는 이 구간에서 가지고 오는 동안 이 손목이 꺾일 수가 있거든요. 무게감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손목이 고정돼 있죠. 이렇게 쫙 펴져 있는 이런 고정을 한단 말이죠. 그걸 계속 고정해야 돼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손목을 굉장히 고정시키려고 해야 돼요. 근데 약간 밀리는 모습이 보이는 구간은 이 뒷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푸시 구간. 이 뒷구간에서는 이제 좀 밀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스트로크를 많이 하고 숙달이 되다 보면 이 손목을 좀 밀어주는 구간에서 이렇게 푸시를 할 때 손목 컨트롤을 조금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까지 가기 전에, 그런 컨트롤을 하기 전에 손목을 고정한 상태로 끝까지 스트로크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익혀야 돼요. 그런 습관을 계속 만들어줘야 됩니다. 손목을 고정한 상태에서 스트로크의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능력을 먼저 키우셔야 돼요. 캐치 구간보다 풀 푸시 구간에서 확실히 속도가 확 빨라지는 그 앞 뒷 구간의 속도의 차이, 그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는 손목 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스트로크 동안 이 움직임이 없어야지 이 물 무게감이 일정하니까, 고정돼 있어야지 물이 잘 안 새 나갈 거니까, 무거울 거거든요. 그 무겁다는 거는 안 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 푸시 구간에서 속도가 되게 빨라지거든요. 가지고 와서 여기서 팍 빨라지는데, 이때 이 물의 저항감 때문에 속도가 빠르니까 그 무게감이 더 크겠죠. 그 큰 무게감 때문에 좀 젖혀지는 이런 현상이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밀리는, 요렇게 미는 듯한 손목의 모양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속도가 빨라가지고. 손목을 계속 고정시키는 팁은 여기가 약간 닫혀 있어야 됩니다. 손목이 이렇게 딱 바로 있으면 안 되고 약간 닫혀 있어야 돼요. 이 무게감 때문에 이게 약간 밀릴 거거든요. 얘가 무게감이 딱 버티다 보면 밀리니까 이 정도 밀릴 걸 예상해서 요것보다는 닫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스트로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닫힘이 너무 과하면 안 돼요. 과하면 나중에는 스트로크를 이렇게 밀게 되지 않고 이렇게 찌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손이 좀 날린다, 밀린다, 그런 컨트롤이 좀 느껴진다, 손에서. 여기까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손끝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각도가 변하잖아요. 자, 그리고 스트로크의 전반적인 형태가 팔 전체로 이렇게 좀 저어준다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굽혔다 펴주는 이런 동작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손으로만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물을 느끼는 게, 손으로만 좀 물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좀 이런 팔꿈치가 많이 굽혀졌다가 펴졌다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 언뜻 보면 이게 되게 좋은 것처럼 좀 보이지만, 이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요 구간까지는, 요 구간까지 이 전체가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나야 돼요. 캐치하면서 굽혀진 이 전체의 요 각도가, 팔꿈치 굽힘, 손목, 요 전체가 이제 요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요렇게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 자세를 만들어 놓고 손이 요렇게 당겨서 얕은 자리에서만 요렇게 당기는 느낌이 나서 확 짧아지죠. 확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밀려나가고 팔꿈치가 당겨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전체로 젖는 느낌이 많이 안 난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 지금 여기서 좀 많이 굽혔죠. 많이 굽혔지만 이 전체가 같이 가는 느낌이 나죠. 여기서 지금 요 구간 동안 팔꿈치가 더 굽혀지지 않았잖아요.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유지한 채로 같이 간 거니까. 근데 만들고 팔꿈치가 계속 굽혀지죠. 더 굽혀지죠. 여기까지가 더 굽혀져 버렸잖아요. 요 형태를 유지하고 간 게 아니라 오는 동안 이 굽힘을 이 구간 동안
더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가 되게 짧아져 버린단 말이죠. 물이 많이 새 나갑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접영 스트로크나 자유형 스트로크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팔 전체로 스트로크를 연습을 많이 하세요. 팔을 펴고 하는 스트로크를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팔을 펴서 스트로크하는 요 연습을 꼭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팔꿈치를 살짝 굽힌 상태에서 접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굽힌 상태에서 접고 굽힌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접고 펴서 접고 살짝 굽혀서 접고 더 많이 굽혀서 접고 요런 걸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5년 이하 정도의 수력일 경우에는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에 물속에서 내 팔이 굽혀졌다가 펴졌다가 하는 그 느낌이 확 느껴지면 좋지 않을 스트로크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 팔꿈치의 굽혀짐이나 그 펴짐이 아주 잠깐 순간적으로 잠깐 딱 느껴지면 그 스트로크는 좋은 스트로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팔을 쫙 펴고 스트로크를 하든 팔꿈치를 살짝 굽히고 스트로크를 하든 스트로크 구간에서 앞 구간이랑 뒷 구간의 속도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면, 느리고 빠름이 확실히 느껴지면, 팔을 완전히 펴고 스트로크를 해도 힘이 확 들어가는 이 빠른 뒷구간에서 저절로 살짝 굽혀집니다. 힘이 들어가면 팔을 쫙 펴고 저어도 굽혀져요. 팔을 조금 굽힌 상태에서 천천히 빠르게 하면 더 많이 굽혀집니다. 더 많이 굽힌 상태에서 천천히 빠르게 하면 더 많이 굽혀져요. 힘이 세게 들어가면 팔꿈치는 많이 굽혀집니다. 스트로크 할 때 힘을 세게 주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절로 팔꿈치가 굽혀집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완전히 펴고 자유형 해보세요 해도 팔꿈치가 조금 굽혀지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이분도 스트로크를 여기서부터 힘이 강하게 확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굽혀진 거거든요. 지금 이분이 본인의 이 팔꿈치가 많이 굽혀진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굽히려고는 했지만 이 정도로 많이 굽혀진 줄 몰랐거나, 아니면 이게 많이 굽혀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건데, 힘이 세게 들어갈수록 이렇게 많이 굽혀집니다. 그리고 이 세게 들어간 게 몸에서 약간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몸이 움츠리고 있잖아요. 강하게 힘이 확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캐치 각도가 좋으니까 요 각도를 그대로 자꾸 유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편 상태로 스트로크를 해보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스트로크가 조금 더 무겁고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손에서 물이 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손을 내가 일부러 막 컨트롤 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요런 현상들 때문에 팔이 굽혀지고 확 당겨지고 요런 현상들 때문에 손이 밀리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지금 손등이 여기서 빨리 보였잖아요. 이 구간까지는 손바닥을 계속 이 방향을 자꾸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손바닥 방향이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고, 요 수면까지 손바닥의 방향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애를 써도 틀어져요. 그래서 본인은 애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빠져나갈 때 새끼손가락부터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면 너무 이른 구간에서 이렇게 손면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조금 추가로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킥을 봅시다. 출수킥은 되게 간결하고 좋습니다. 킥이 땅, 땅, 출수킥은 되게 간결하고 좋아요. 근데 입수킥이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 그 입수킥의 핵심은 간결함이거든요. 강하고, 강하지만 간결하게 차야 돼요. 강하지만 간결하게. 우리가 킥판 잡고 이렇게 저변킥 하죠. 이 킥판 잡고 저변킥을, 동작을 되게 간결하게, 킥을 되게 간결하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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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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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몸을 쓴다 하더라도 이 발의 움직임이 간결해야 됩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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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몸을 쓰고 안 쓰고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킥이 되게 간결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 각도가 요 발 위치, 골반 위치, 가슴 위치 요런 모양이 순간 만들어지겠죠. 이 모양을 순간적으로 만들고의 반복을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킥 반잡고 킥 하는 거잖아요. 탕. 요런 킥을 반복하는 걸 이제 입속킥 반복하는 연습인 겁니다. 요 입속킥 연습에서 빠른 속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냈던 그 감각을 접영할 때 써먹어야 돼요. 요 동작들이 간결하잖아요. 탁 간결하게. 입속킥은 추진력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스트로크에서 추진력 만들고 그 다음에 킥, 그 입속킥에서 속도를 만들어야 돼요. 아주 많은 분들이 입수킥을 물속으로 몸을 밀어넣는 동작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입수킥은 물속으로 내려가려는 동작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만들어야 하는 동작입니다. 그 추진력이 만들어지려면 킥이 간결하면서 강해야 돼요. 탁. 근데 사람들 힘의 세기에 따라서 힘이 강한 사람들은 간결하고도 강하게 탁 만들 수 있겠지만, 힘이 약한 사람들은 강하게는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힘이 약하니까. 그러면 강하게는 못 차더라도 이렇게 간결하게는 차야 돼요. 이 간결함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크게 차면서 간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입수킥은 몸을 사용하거든요. 몸을 사용하면서 킥을 하면 이 다리, 이 동작의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동작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킥을 너무 잘 눌러 차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강하게 차려고 해버리면 이 발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밑으로까지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되면 오히려 저항을 만들어요. 자, 출수하고 이렇게 입수킥 들어가죠. 이 입수킥에서 저항이 되는 지점이 발끝의 위치도 봐야 되고 발의 각도, 이 발이 만들어내는 각도, 요런 각도 있죠. 요런 각도를 봐야 되고 이 발끝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이 위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킥 때문에 생기는 만들어지는 이 다리의 각도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저항이 되니까 이 수평을 기준으로 요게 수평 라인이라고 하면 킥을 여기서 요 구간 안에서 움직임을 강하게 차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수평 라인을 지나서 한 요 정도까지 압력이 요렇게 골고루 분사됩니다. 여기서 요 수평까지 구간을 땅 찼을 때 요 정도까지 압력이 가요. 이런 식으로 압력이 갑니다. 발등으로 물을 가져온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까지만 이렇게 움직여도 발등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지고 물이 있어서 압력이 여기 방향까지 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요까지 찼다고 했을 때 이 구간 안에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가겠죠. 압력이 여기서 멈춰버려도 이까지는 압력이 갑니다. 그래서 밑으로 압력이 가니까 몸이 약간 뜨겠죠. 근데 이 지점에서 지나면 문제가 되죠. 자, 발끝을 봅시다. 자, 발끝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발끝이 이렇게 되면 발등 각만 이렇게 보면 수평을 기준으로 그럼 여기까지 압력이 갈 거거든요. 그러면 물을 발등으로 가져온 압력 때문에 이게 오히려 살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랑 같은 효과가 됩니다. 속도가 느려져요. 이렇게 발 모양이 돼버리면. 측면에서 발 모양을 잘 보면 보이죠? 여기서 발 모양을 잘 보면 발끝이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발끝이 이 각이 이렇게 좀 눕혀져 있죠. 이 화면상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발 각도가 확실히 좀 종아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라인이 쫙 펴져 있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종아리에서 내려오는 각도가 펴져 있지 않죠. 이런 현상들이 발목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연성이 안 좋아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좋든 안 좋든 발끝을 이쪽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라인이 이렇게 잘 만들어질 거고
유연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는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발끝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를 좀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 이 텐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 각도가 이렇게까지 세워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몸의 굽힘의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굽힘의 정도가 과하면 이렇게 각이 세워져 버리겠죠. 이렇게 각이 세워져 버리면 되게 또 큰 저항이 돼 버려서, 그래서 아마 요 분도 계속 하다 보면 아마 느끼실 텐데, 입술을 강하게 하고 엉덩이도 띄우고 잘한 것 같은데도 속도가 잘 안 나는 느낌이 좀 날 거거든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발을 여기서 땅 요까지, 진짜 한 요 정도까지만 차려고 해야 돼요. 이 정도 차고 끝내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더 차는 게 아니고 땅 요 정도까지만 차고 끝내버려야 돼요. 무릎을 다 펴지 않더라도 요 정도까지만 아주 간결하게 땅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그게 오히려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이 지금 동작이 큰 거거든요. 이거 빠른 그림으로 보면 입수 동작이 크죠. 입수킥의 시간이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쭉 차잖아요. 쭉 뭔가 꾹 눌렀다 뗀 것 같은 느낌이 나죠. 탁 찬 게 아니고 꾹 눌렀다 뗀 것 같은 느낌? 선수들이랑 꼭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 봤어요? 뭔가 꾹 누른 것 같진 않죠. 간결함이 좀 보이죠. 이게 좀 간결해야 된다. 그래서 간결하게 차야 속도가 나요. 결국에는 입수킥은 그냥 몸의 각도를 모양 만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나가야 되거든. 이 속도가 나고 입수킥으로 만들어낸 속도랑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합해지면서 속도가 또 나야지, 입수킥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다음에 다시 속도를 내려고 하면 스트로크에 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느린 속도에서 스트로크를 하면 무겁겠잖아요. 자, 이제 킥은 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몸의 라인을 봅시다. 몸의 라인. 스트로크 할 때 지금 몸의 라인이 너무 많이 흔들려 가지고 보이죠? 이 움직임이 스트로크 하는 동안 스트로크 아직 안 끝났는데 머리 움직이죠.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스트로크 할 때는 몸을 바로 펴는 데 딱 집중해야지. 이런 움직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죠. 무호흡이니까 어차피 얼굴이 물에 있는 거 그냥 가만히만 있어야죠. 가만히. 이런 거는 좀 불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정시키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가만히 있게 해야 돼. 몸의 힘이 스트로크 할 때 너무 갑자기 확 들어가니까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숙여져 버리거든요. 가만히 있게 해야 됩니다. 너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면 무너져요. 몸의 라인이 무너져요. 그 다음 물속에 들어가서 스트로크 리커버리가 끝나고 물속에 땅 들어가면 이렇게 숙인 자세 그대로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들어가서 머리가 움직여 버리잖아요. 쭉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들어가서 이 숙인 상태, 지금 요만큼 숙였죠. 팔이 넘어와서 팔이 머리에 붙겠죠. 귀 뒤에.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고 입수킥만 땅 차면 얘가 안 움직여서 저항을 덜 받을 거니까 속도가 나겠죠. 근데 머리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아마 가슴 누르기를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럴 겁니다. 머리를 숙인 상태로 이 자세로 가만히 있어도 얘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이 얘 움직임의 변화가 없어도, 가슴을 억지로 내밀려고 하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가슴은 눌러질 겁니다. 스트로크 하고 쭉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도 이게 가슴 누리가 될 텐데, 가슴을 너무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움직여 버리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서 이게 가슴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스트로크하고 이렇게 요 유선형 자세 있죠. 요 자세로 가만히 있기 하려고 해도 가슴 누르기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입수 자세에서는 자세를 고정해야 돼요. 1년이든 뭐 3년 차든
이런 각도가 많이 보이거든요. 요 엉덩이를 수면 위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엉덩이 띄우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엉덩이가 수면 위로 많이 나오면 절대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엉덩이가 요 수면 정도를 살짝 건드려 줬다 정도면 되게 충분합니다. 엉덩이가 물 밖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얕게 타고 가면서 유연성까지 좋다 하면 엉덩이가 많이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엉덩이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대부분 일반인들 수영에서는 이 각도가 많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이 각도가 머리 위치가 더 내려가고 요런 각도가 만들어지면 엉덩이 물 밖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엉덩이가. 그 엉덩이가 그렇게 많이 나오면, 이런 각도가 많이 생기면 빠르겠어요? 절대 빠르지 않겠죠. 이 각이 많이 생겼다는 거는 이런 흐름을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의 반복을 많이 하는 거니까 바로 가면 될 길을 돌아서 가는 거잖아요. 뭐 물론 저병이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휘어지는 이런 유연성이 좋고 속도가 빠를 경우에, 유연성이 좋고 나가는 속도가 빠를 경우에 엉덩이가 물 밖으로 많이 나와도 된다. 요거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봐봐요. 얼마나 유연해요. 지금 팔이 수평 라인을 만들었는데 가슴까지는. 근데 엉덩이는 갑자기 솟아 올라가잖아요. 여기 얼마나 쏙 들어갔다는 거겠어요. 유연성이 좋고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움직임의 흐름들이 이미 얕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엉덩이가 잘 나오는 거겠죠. 속도의 흐름이 빠르지 않는데 이 엉덩이 나오는 거에만 집중을 많이 해버리면 속도를 잃고 편한 저병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굽히면 많이 내려갔다 올라오겠죠. 많이 내려가면 올라오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 부력을 이용하면서 저병을 하면 힘이 좀 많이 안 들고 속도는 안 나지만 올라갔다가 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편하게 올라갔다, 이런 저병을 할 수 있겠죠. 힘이 안 드는 저병을 할 거면 부상 위험이 아주 적은 평행이나 자유형을 저병하는 시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병은 좀 어깨 부상 위험이 좀 있으니까요. 편한 저병을 추구하는 사람들, 힘 안 들고 편한 저병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살짝 일침. 그래서 저병은 속도가 안 나면 재미가 없어요. 결국에 나중엔 재미없습니다. 그 편한 저병을 계속하면 진짜 재미없어요. 추진력을 만드는 요 두 가지에 엄청 집중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을 줄이는 몸의 라인을 만드는 거, 고정, 그런 부분에 집중을 또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1년 3개월 정도 수력을 가지신 분의 이 저병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한 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좀 참고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